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퇴근 개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 12 출시 예정일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사와 출시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고요. 자, 카카오 그룹이 요즘 뭐 뜨겁죠. 카카오페이도 이제 뭐 상장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상장 추진 예정이라는데 참고해 보고요. 자, 인도에서 뭐 LG화학 그리고 현대차는 뭐 사우디 해서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세계 각국에 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은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경제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뭐 네이버에서 그냥 로로쌤 치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그냥 로로쌤 치시면은 이제 이 관련된 이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뭐 구기 회원 모집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작 날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일은 뭐 오늘 내일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셔도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 날짜 정할 수 있으니 그거는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추석 이후에 그냥 뭐 편안하게 지나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요 서비스 가입 문의 상담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우지수 자, 27,000원, 27,000포인트, 죄송합니다. 27,000포인트를 회복하면은, 뭐, 강한 거다. 3일 안에 회복하면 강한 거고, 이번 주까지 회복하면은, 최소한 기본은 해주는 거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까지 회복을 못하면 그게 문제다. 그리고 27,000포인트를 이탈해서 계속 흘러내릴 만큼, 안 좋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정도는 해줬습니다. 3일 안에 회복해줘서, 좀 강하구나. 그래서 이번 주는 60일선을 회복하고 20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 정도에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는 이런 구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원래 문제라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데 나스닥은 이제 60일선 딱 붙여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60일선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 20일선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정도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동 동향이랑 마감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최근 이 기술주에 대한 하락폭은 좀 과도하지 않았느냐, 좀 지나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까지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은 나오지만 마감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자 우리나라 지수가 더 중요한데 최근에 뭐 생각보다 좀 더 밀려 내려왔습니다. 주변국 시황 영향력으로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기관에서 이제 돈이 좀 필요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뭐 펀드 환매도 있고 스스로도 이제 돈도 좀 필요하고 해서 이제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다.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거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뭐 유럽 처음에는 유럽 이슈가 또 줄을 이뤘었죠. 그래서 뭐 나스닥 뭐 얘기 나오다가 뭐 생각보다 좀 잘 버티는 편이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었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서 밀어내렸죠. 근데 유럽은 하루짜리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이거는 유럽 때문에 밀린 것보다는 그냥 뭐 수급적으로 핑계거리 하나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스닥이 밀리면서 우리나라도 뭐 함께 밀어내렸는데 나스닥의 큰 낙폭은 뭐 기존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뭐 대외 변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수급적인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밀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2300포인트 정도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고 만약에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 바닥권에서 현금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차트 대응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2400포인트, 뭐 2410포인트 요 구간에서 뭐 이탈할 때 혹은 21선 이탈할 때 요런 구간에서 위쪽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밑에서는 현금화하는 게 아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 구간에서 현금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 뭐 이런 2,300 아래에서 현금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반등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D 플러스 2해서 화요일 날 내일 돈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 현금화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생각보다 좀 눌림이 있었고 매도세가 있었던 것뿐이고, 이번 주는 그러면은 원래 원래 금요일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오늘 정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효과가 나왔는데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기에는 상승이 조금 미비하긴 했네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강했어요. 3%대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뭐 강하게 밀어내릴 만큼 반등도 세게 나왔다. 정상적인 움직임이고 뭐 양호한 움직임입니다. 이러면은 기존에 좀 강하게 밀어내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0일선 뭐 3일 안에 회복해 줬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 한 차례 조금 더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800포인트 중반 정도에서 중후반 사이 정도에서 뭐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현금화를 뭐 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현차한 종목이거나 현차한 종목이 뭐 한두 종목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만 교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 통해서 좋은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고, 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기는 좀 어렵구나 싶은 종목들, 그 종목들만 지금 정리해서 좀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확인해 드리면, 자, 오늘도 뭐 수급은 그리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뭐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고 코스닥 주식은 좀 매수를 했는데, 뭐 오후장 가면 갈수록 기관에서 조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관이 오늘은 뭐 양대 지수를 좀 매수를 했는데 이건 뭐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그 선물을 뭐 1457계약 이렇게 매도 우위로 잡혔는데, 마감 동향에서 기관이 사실 그 매수도 매도도 아닌 상황 정도였는데 마감이 2,000계약을 확 끌어당기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우위로 잡힌 거지, 외국인은 원래 매수 우위였습니다. 장중에는 3,000계약 이상 거의 4,000계약 가까이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기관이 매도를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양보한 겁니다. 기관한테.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대신 외국인들은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이제 위쪽에 막아놨던 부분을 다시 열어주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구나. 외국인도 이제 하방향을 보느냐고 선물을 매도를 한 게 아니고 장중에 좋았는데, 이거는 기관이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고 싶어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3,000계약 중반 정도 기관은 거의 3,000계약 가까이 매도 우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 기관이 3,000계약 매도 있던 거를 장 마감 부근에 거의 뭐 5,000개 약간 안 되게끔 해서 2시 반부터 해서 싹 청산을 하고 매수 위로 돌렸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들도 이제는 이제 하락 포지션보다는 이제 포지션 자체를 상승 쪽으로 좀 돌리는 모습. 이렇게 마감 부근해 가지고 선물을 좀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기관의 모습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잠깐 주춤한 거지 추세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풋옵션은 이 부분은 약간의 뭐 해지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뭐 그 연휴 이후에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요 21선 살짝 회복해주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해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SMIC 쪽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쪽에는 이제 파운드리나 이쪽에 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SMIC는 이렇게
경쟁 상대까지는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싹을 좀 잘라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과도하게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규제를 계속하면은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규제 들어갔던 부분을 조금 뭐 해제해 준다거나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ARM 인수권을 넘기는 뭐 협상 카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의 생각을 뭐 조금 기다려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그 애플이 이제 아이폰 12 온라인 공개를 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리고 13만 5천 원 부분에서는 이제 뭐 반등이 기존에도 나오던 구간, 지켜주던 구간이라서 이 부분에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16만 원 넘어가면은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13일 날 온라인 공개하고 출시는 23일 전후로 해서 1차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출시도, 아이폰 출시도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뭐 항상 뭐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있죠. BH라던가 이런 뭐 종목, BH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오늘 뭐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였죠. BH 같은 경우도 21,500원 위쪽 이렇게 안착해서 위에 21선, 61선 있으니까 21,500원 안착하고 22,000원 정도까지 넘어가면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22,000원 정도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위쪽 방향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LG화학. 자, 인도에서 LG화학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대규모로 좀 건설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뭐 마인드라도 있고 해가지고 뭐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 정도의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조금 뭐 큰 엄청난 강세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대신 뭐 부품주들이나 뭐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뭐 CIS나 뭐 이런 종목들, 뭐 PNE 솔루션, PNT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배터리데이 이후에 좀 실망감으로 좀 밀렸는데, 배터리데이 이후가 이제 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좀 지켜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재가 되면은 이렇게 돌파하면은 9,000원 이렇게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는 거고, 악재가 되면 밀리면 이렇게 슬슬 주워 담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워 담을 만한 구간 정도까지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만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PNE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까지 이렇게 올라오곤 했었는데,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좋은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반등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중바닥성 움직임이나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나서 또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오늘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있다고 허겁지겁 이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놓쳤으면은 그냥 지켜보시다가 한 차례 쉬는 구간 또 나올 거예요. 혹은 돌파한 다음에 쉬는 구간이 나오거나, 그럼 그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올해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구간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의 휴식 구간은 뭐 자연스러운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넥소를 사우디에 이제 넥소 2대 포함해서 뭐 총 4대를 이제 아람코 쪽이랑 해서 뭐 사우디로 보내는데 협약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뭐 드디어 뭐 중동 국가에 뭐 수출을 했느니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뭐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기존에 사우디에서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현대차랑 이제 뭐 KCC나 뭐 등등 해가지고 탄소나노튜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최근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사우디랑 아예 협약을 맺고 갔어요. 강하게 이제 서로 협약 관계를 갖자라고 해서 한 차례 이제 크게 이제 얘기하고 갔죠. 이게 작년에 있던 일이에요. 작년 영상에 다 소개해드렸던 얘기고, 그래서 그뭐 협상의 뭐 연장선상으로 해서 먼저 이제 수소차를 이제 중국으로 보냈다, 사우디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실이지만 아예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전기차 쪽으로 확실하게 뭐 체제를 전환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너무 수소에 집중하면은 전기차를 등한시하면은 저는 별로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기차 분명히 유리한 조건인데 배터리 3사도 그렇고 현대차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쪽에 집중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 그 전까지는 저는 현대차의 투자 관점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요 구 사이에서 잘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임원진들이 이제 수소차 쪽이 좀 우위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전기차 쪽, 요쪽에 집중 투자하자는 임원진들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온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수장들 만나고 다니면서 현대차 주가가 바뀌었죠. 이 당시에 현대차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배터리 3사 만나고 다니고 지금 이 전기차 쪽에다가 이제 먼저 메인으로 전기차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밸류를 다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안 올라가는 게 조금 이상하다. 너무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지금은 이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메인이고 수소차가 이제 부가적인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수소 얘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니콜라 같은 경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사이익을 얻는 쪽은 현대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콜라에서도 현대차한테 같이 손을 내밀 정도로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소차는 뭐 당장이라기보단 좀 먼 미래 산업이고 이거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가까운 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이오닉 올해 브랜드 출시 새로운 런칭까지 하고 하면서 전기차를 메인으로, 그리고 형리마우하면서 전기차 수소차를 같이 끌고 가면은 새로운 밸류, 여기서 그 이상 밸류를 갖는 것도 좀 어렵지 않다. 18만 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 돌파 시도 정도만 나오고 안착은 못했어요.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뭐 이런 소식들 관련해 가지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 정도는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그 자회사 하나종합화학 통해서 이제 니콜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담이 됐었죠, 니콜라 이슈가. 그래서 5만 원 위쪽에서 3만 원 중반까지 뭐 순식간에 뭐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하나솔루션 그래도 오늘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라면 뭐 21선 부근 정도, 이렇게 만나는 부근 정도에서 얘가 내려오든 주가가 올라가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뭐 천천히 보시면 되겠죠. 밸류를 이제 새로 측정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5G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이제 주요 국가들의 뭐 의지가 강력하죠. 12월에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KMW는 뭐 가장 안정적인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총이 높고 해서. 그리고 이제 기술력 자체도 좋고 뭐 가장 뭐 안정적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8만 원 넘어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뭐 이제 기관 수급 때문에 뭐 쭈루룩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시장 영향력 때문에 좀 밀려 내려왔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올해 안에 10만 원 정도는 뭐 두들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8만 원 돌파하고 10만 원 노리는 거 뭐 아직까지도 저는 계획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주파수 경매나 주파수 경매 이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투자 나올 때 그 부분을 10만 원 돌파에 대한 모멘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 전에 9만 원대 정도는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길어지더라도 만약에 이 조정이 길어지더라도 적어도 12월에는 이 주파수 경매는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언제나 종목 이제 관점을 볼 때는 양쪽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악이어도 뭐 충분히 뭐 주가는 복원되고 그 이상 가능, 최상이면은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테마성으로 좀 보이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 좀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제 시작은 중계기를 놓고 뭐 이런 부분이 시작돼야 되는 거고,
이제 시험 계측하는 부분이나 뭐 AS 같은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무선망을 뭐 최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리노 와이어리스가 이제 초기는 아니고 이제 초기에 지나서 설치한 다음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데 올해는 뭐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뭐 그대로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외 서진 시스템이나 뭐 솔리드나 뭐 에이스테크 뭐 등등해서 뭐 좋은 종목들은 뭐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또 이제 방안을 뭐 다시 추진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모텔신라라던가 이런 파라다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방문하는 게 사실 메인은 아닙니다. 10월 중순 쪽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에 스가 이제 신임 총리 이제 부임했으니까 일본 방문하면서 겸사겸사 우리나라 좀 들려가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75,000원 정도 회복해 준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백신이 조기 승인 나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다 이렇게 힘들었던 컨택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호텔신라라던가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항공주 그리고 오두투어 와나토 노란풍선 이런 여행주 그리고 뭐 화장품주 이런 소비 관련 중국 소비 관련주나 이런 여행주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준비하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준비 운동 정도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실제로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하면 한 차례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또 쉬었다가 실제로 실적이 개선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 정말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원택트 관련주처럼 뭐 주도주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주도주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지금은 최악의 경우고 최악을 좀 벗어나는 정도 그래서 뭐 순환매성 정도의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뭐 양호했고 파라다이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3% 올라도 별로 티도 안 나긴 하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 뭐 작은 종목 쪽으로는 뭐 이치한불 같은 경우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뭐 8%대의 강한 뭐 모습 보였고 한국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쪽 종목군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뭐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상장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렇게 계열사들을 줄줄이 지금 상장 이슈를 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뭐 네이버랑 카카오 양쪽 다 언택트 관련주로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올해 금융 서비스 쪽으로도 가는 것도 좋고 스마트 모빌리티 쪽도 좋고 전체적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말씀드리고 나서 꽤나 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서 이 13만 원대, 요 11만 8천 원 넘어가면 좋고 13만 원대를 넘어가 주면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한 차례 내려온 거 제외하면은 요때도 기회가 됐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카카오가 조금 더 좋은 게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카카오를 조금 더 선호한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뭐 시총도 더 크고 뭐 네이버 분명히 좋은 종목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카카오 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좀 더 가볍고 날렵하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카카오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카카오 쪽에서 열심히 이제 계열사들 열심히 상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지분 가치나 이런 부분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만 원 부근에 있던 종목이 40만 원 뭐 노리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급등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수혜주로도 많이 부각이 된 종목이니까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는구나. 그럼 21선 돌파하는 게 뭐 관건이 되겠죠. 여기 뭐 툭탁툭탁 거리다가 결국 뭐 40만 원 한번 도전하고 한 번은 아니더라도 도전에 40만 원 넘어가면 그때 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지겠죠. 이거 시간의 싸움이지 좋아지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뭐 하락할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뭐 고점을 찍고 어마어마한 하락장을 만들어서 밀어내리고 이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난주만큼 밀릴 게 아닌데 추석 연휴는 앞두고 기관 투자분들이 이제 좀 돈이 좀 필요해서 좀 과하게 좀 밀어내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밀어내리면은 밀어내린 만큼 반등도 좀 멋지게 나오고 하면은 그 이후의 시장은 좋을 수 있다. 오히려 조정을 먼저 받으면 지난달에 이제 뭐 사랑제일교회 이슈 막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뭐 다시 한번 이제 대변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렸는데 이런 부분은 기업 자체의 악재가 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 회복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일단 초석 정도는 다졌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부터 해서 뭐 바로 뭐 급등해서 날라가고 시성연휴 끝나고 급등해서 날라가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하락이 최근에 나왔던 하락이 과도하게 조금 밀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게 추세를 꺾어서 최근에 상승 추세를 꺾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선을 긋고 확인해 보셔도 그냥 기간 조정 정도 되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서 쉬고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달리는 것이고 지금 구간으로 치면은 자, 2200 중반에서 2400 중반까지 이렇게 기간 조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아예 이 시장을 급등장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아예 꺾여가지고 전환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